어디 너 같은 고졸 따위가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해?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1년이었습니다. 1년간 고졸의 시골 출신이란 이유로 온갖 구박과 수치를 견뎌가며 한 시댁 생활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이죠. 시어머니 최영숙과 남편 도연은 끝까지 뻔뻔했으나 이상하게도 서연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시댁에 순종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후회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최영숙과 도연은 흠칫했으나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씨앗은 분명 심어졌죠. 그리고 그 씨앗은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발아하는데, 사실 서연은 강남 빌딩 7채와 수천억 자산의 상속녀였죠.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하버드 건축대학원 박사학위와 재벌가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과 남편 도연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죠. 과연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하얀 병실 안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의료기기에서 나는 작은 전자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여위고 약해진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어요. 마치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같았죠. 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회장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아니다.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회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마치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죠. 서연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1950년대 할아버지는 22살이었어. 부산의 작은 판잣집에서 살았지.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셨어.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순자를 만났어. 순자라는 이름을 말할 때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동네 구멍가게 딸이었어.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언제나 환하게 웃었지.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로 깊이 사랑했지. 매일 저녁 바닷가를 걸었어.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꿈꿨지.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함께 살자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어. 그러나 갑자기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가난은 잔인했어. 그 한마디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갔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지. 순자는 가족을 위해 서울로 떠나야 했어. 큰 식당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떠나는 날, 부산역에서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 돈 많이 벌어서 꼭 돌아올게. 우리 꼭 결혼하자.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의 정적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그게 마지막이었어.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어. 할아버지, 나중에 알았어.
순자가 서울에서 공장 화재로 죽었다는 걸. 21살이었어. 우리가 약속한 미래는 그렇게 재가 되어 사라졌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부터야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가난이 미웠어. 가난이 순자를 빼앗아 갔으니까 밤낮 없이 일했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지. 돈이 생기자 모든 게 쉬워졌어.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세우고 재벌이 되었어.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지. 하지만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순자를 잊은 날이 없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네. 너는 할아버지와 달라야 해.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중요한 얘기야. 회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해. 강남의 빌딩 7채, 현금 3천억.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서연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잠깐 들어봐.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1년 동안 내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야 해. 하버드 박사 학위도 재벌가 손녀라는 것도 모두 숨겨야 해. 평범한 고졸 여자로 살아보는 거야. 할아버지, 그게 무슨... 들어봐, 서연아. 할아버지는 평생 높은 곳에서만 살았어. 그래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몰랐지. 순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몰랐어.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달라야 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봐야 해.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돈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1년이야. 단 1년만. 그렇게 살아봐. 그 후에는 모든 걸 공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그 1년 동안 꼭 배워야 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할아버지, 약속해 줄 수 있니? 서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온 그 얼굴을, 첫사랑을 잃고 70년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얼굴을.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는 다시 누웠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할아버지. 순자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야겠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서연은 할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한 달 후, 서연은 강남의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오랫동안 집안을 관리해온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네, 김 비서님.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서연은 하버드 건축대학원 박사 학위증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명품 가방들, 고급 옷들, 모든 것을 두고 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1년간은 저를 찾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지만 아가씨,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박서연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서연이야.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마포구 연남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저 꼭 배울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30분 후 택시는 좁은 골목길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으로 겨우 앞이 보였죠.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녹슨 철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방. 열쇠를 돌리자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펜트하우스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이야. 나의 새로운 시작. 짐을 풀며 서연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간절했던 눈빛을. 할아버지, 저는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볼 거예요. 진심을 찾을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1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봄날의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지 2달.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조깅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 땀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서연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무릎은 안 다치셨어요? 꽤 크게 넘어질 뻔하셨는데. 남자는 서연의 무릎을 살펴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걱정을 받아봤던가요? 정말 괜찮아요. 덕분에 안 다쳤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려 하자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자주 뛰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수줍음이 묻어났어요. 네, 아침마다 나와요. 저도요. 그런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저는 이도연이라고 해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서연이에요. 성을 빼고 이름만 말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서연 씨, 예쁜 이름이네요. 도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서연의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지만 곧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죠. 함께 뛰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어느 날 도연이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은 구직 중이에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구나. 힘내세요. 좋은 곳 꼭 구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도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연은 그런 도연이 좋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데이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동네 백반집에서 밥을 먹고 영화는 조조할인으로 봤어요. 커피는 편의점에서 사서 한강변 벤치에 앉아 마셨죠. 서연아, 나랑 사귀어서 실망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한강 다리를 바라보던 도연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잘나지 못해. 월급도 많지 않고 차도 없고 다른 남자들처럼 비싼 선물도 못 해주고.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랑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심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시절, 명품과 보석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했으니까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도연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어요.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믿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응. 우리 만난 지도 6개월이 넘었잖아. 이제 진지하게 결혼도 생각해보고 싶어. 도연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자신의 거짓 신분이 들통날까 봐서. 그런데 내가 고졸이라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그건 도연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였어요.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충분히 부유해 보였죠.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이 나왔어요. 깔끔한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 도연의 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어머, 도연아.
왔니? 영숙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서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구나. 어머니,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와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영숙의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아가씨는 어디 사세요? 마포구 연남동이요. 아, 연남동.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월세예요. 영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월세.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부모님은 전라도에서 작은 가게를 하세요. 서연은 급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전라도? 전라도 어디? 광주요. 아, 영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말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구나. 말투는 서울 말 쓰시네. 언제 올라오셨어요? 대학?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어요. 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죠. 어머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겠지.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식사 시간 내내 영숙은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반면 도연의 아버지는 나름 친절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견딜 수 없는 분위기에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영숙이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아, 잠깐만. 영숙은 서연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데려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무나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잖니.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됐어. 가봐.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실은 재벌가 딸이야. 하버드 박사 학위도 있고 너희 집보다 훨씬 부자야.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숙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도연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서연을 헐뜯었어요. 고졸의 시골 출신이라니. 도연아, 너 정신 차려. 엄마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하겠니? 서울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전라도 여자야? 사투리 쓰는 거 아니야? 월세 사는 집안이면 너한테 기댈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니? 도연은 처음엔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어요. 서연을 보는 눈빛도 조금씩 변해갔죠. 어느 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대학 가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갑자기? 그냥 요즘은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잖아. 사이버 대학이라도.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도 결국 자신의 학력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나 부끄러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연이 급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11월에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회사 회식에 서연이 초대받은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도연의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우와, 도연 씨 여자친구 되게 예쁘시네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 여자 동료가 물었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호기심이 동정으로, 동정이 무시로 바뀌는 게 보였죠.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에 고졸도 있구나.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떴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학력 따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 그때 여자 동료 2명이 들어왔어요. 서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죠. 도연 씨 여자친구 봤어? 고졸이래. 어머, 진짜? 도연 씨가 왜 그런 여자랑 사귀지? 예쁘긴 한데. 집도 가난하대. 월세 살고. 아이고, 도연 씨 물 좋은데 낚였네.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과 서연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응. 오늘 미안했어. 뭐가? 동료들이 무례했잖아.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너도. 내가 부끄러워?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럼 왜 회사 사람들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내가 고졸이라는 거. 그건 도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솔직히 말해. 부끄러웠지? 아니야. 그럼 왜 대학 가라고 했어? 왜 동료들 앞에서 변명하듯이 말했어?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서연아, 우리 그만 만나자. 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난하지 마. 왜 갑자기? 난 장난 아니야.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잖아. 내 엄마처럼. 그게 아니야. 난 단지. 됐어.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팔을 잡았어요. 잠깐.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아.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도연아, 지금 그 여자랑 있니? 영숙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좋은 기회야. 오늘 헤어져. 엄마가 선 주선해 줄게. 이번엔 서울대 나온 검사 딸이야. 서연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도연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실패했어요. 사랑은 역시 조건을 따지는군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무슨 말?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분명히 말했어. 서연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도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죠. 도연아, 난 못하겠어. 왜? 내 엄마는 평생 나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지칠 거야. 아니야.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영숙이었어요. 도연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받아. 내 엄마잖아.
도연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도연아, 그 여자랑 헤어졌니? 엄마가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만들었어. 1년만 결혼 생활하는 척하고 헤어지는 거야. 위자료로 1억 줄게. 그 정도면 시골 것들한테는 큰 돈이잖아. 서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니.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거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도연이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서연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이에요. 어머. 영숙이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 결혼 제안 잘 들었어요. 하지만 전 거절할게요. 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그리고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을. 전화를 끊고 도연에게 돌려줬어요.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연아.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도연이 한참을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어요. 쓰리고 아픈 결말이었지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꼭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1년 동안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전 꼭 세상을 바꿀 거예요.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세상으로.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서연의 마음도 다시 하얗게 비워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2달 후 운명은 또다시 서연과 도연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도연.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보인 것에 서연은 망설이다가 병원을 찾았어요. 그건 미움보다 연민이 앞선 선택이었죠. 서연아. 병상 옆에서 지쳐 잠든 도연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 눈을 떴을 때 서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맞았어. 난 비겁했어. 그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도연은 맹세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서연과 결혼하겠다고.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도 좋으니 진짜 부부가 되어보자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1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보라는 그 말씀을.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고 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신혼집은 영숙이 마련한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이것밖에 못 해주네. 우리 도연이가 고졸이랑 결혼해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첫날부터 영숙의 독설이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하다고? 사투리 좀 고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써. 서연은 당황했어요. 표준어를 쓰고 있었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였죠. 네, 어머니. 그리고 매일 아침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서울 며느리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도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힘들어해요. 힘들어? 시집살이가 원래 힘든 거야. 특히 촌에서 온 애들은 더 배워야 해. 그렇게 서연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서연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서연의 모든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걷는 자세부터 말투, 표정까지. 어깨 펴. 시골 사람처럼 구부정하게 걷지 마. 웃을 때 이를 다 드러내지 마. 품위가 없어 보여.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먹니?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시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또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부동산 모임이 있어. 같이 가자.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뭐, 시어머니 모임에 며느리가 안 따라가? 그것도 교육이야. 가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워. 강남의 고급 카페, 영숙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한 부유한 여성들이었죠. 어머, 영숙아. 이게 그 며느리? 날카로운 시선들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응, 우리 며느리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게 역력했죠. 어디 출신이래? 전라도 광주요. 친구가 물었을 때 서연이 대답하려 하자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골이야. 고졸이고.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여자들의 눈빛이 동정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영수가 너무했다. 도연이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착하기는 해. 시킨 일은 잘하거든. 시골 애들이 원래 부지런하잖아.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일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서울대 법대 나왔어. 우리는 하버드 MBA야. 친구들이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영숙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그럴수록 서연을 더 괴롭혔어요. 야, 커피 좀 더 시켜와. 넌 알바도 해봤으니까 이런 거 잘하지? 네, 어머니.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영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심부름 시키고. 괜찮아. 얘는 이런 거 익숙해. 원래 없는 집 애들이잖아. 그 말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죠.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정말 1년을 견뎌야 하나요? 명절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영숙은 서연이 만든 모든 음식에 트집을 잡았죠.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전라도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식으로 해. 갈비찜 간이 왜 이래? 시골 음식 같아. 떡국에 계란 지단을 왜 이렇게 썰어? 품위가 없잖아. 시누이들도 가세했습니다. 옳게, 이거 다시 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먹어요. 전라도는 음식을 이렇게 해요? 신기하네. 서연은 묵묵히 다시 만들었어요.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건 여자들 일이라며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도연아, 좀 도와줄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도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사랑한다던 그 도연은 어디 갔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의 변화였습니다.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서 도연은 아내의 존재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결혼했다며? 아내분은? 동료가 물으면 도연은 얼버무렸습니다. 아, 오늘은 못 왔어. 다음에 소개할게. 어쩌다 함께 가게 되면 도연은 서연을 구석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대화에 끼지 못하게 했죠. 여보, 조용히 있어. 여기 다 고학력자들이야. 내가 낄 대화가 아니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연은 하버드 박사 학위가 있었어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력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프로젝트로 야근이 잦아진 도연. 서연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작은 정성이었죠. 도연 씨 자리가 어디예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더니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요? 오늘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언제요? 6시쯤이요. 이 팀장님이랑 같이 나가시던데. 이 팀장. 서울대 MBA 출신이라는 이지원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아직 회사야. 왜? 거짓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수고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시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회사 앞 카페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도연과 지원이었습니다. 둘은 즐겁게 웃으며 어깨를 부딪히고 있었죠. 서연의 마음속에서 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갑자기 집으로 왔어요.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차 준비해. 누가 오는지 묻지도 못하고 차를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지원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원아. 어서 와.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구나. 인사도 참 예쁘게 하네.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서연아, 이분이 도연이 회사 이 팀장님이야. 서울대 MBA 나오셨대. 지원이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도연 씨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숙이 대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지원 씨는 영어도 네이티브 수준이래. 해외 MBA니까 당연하겠지. 우리 서연이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서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버드에서 영어로 논문을 썼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었죠. 그리고 지원 씨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래.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도연이가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났네. 지원이 겸손한 척 웃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올려주시네요. 전 도연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연 씨 정말 능력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이 왜? 어머니가 초대해 주셨어. 자주 놀러 오래. 영숙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자주 와.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오니까 활기가 도네. 특히 제대로 교육받은 여자가 오니까. 그 제대로 교육받은이라는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 취급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내내 영숙은 지원을 칭찬하고 서연을 깎아내렸어요. 지원 씨는 테이블 매너도 완벽하네.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나. 서연아, 좀 보고 배워. 포크 드는 법도 모르잖아. 지원 씨처럼 똑똑했으면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좋았을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뭘? 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도연이 짜증을 냈어요.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했다고? 대놓고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서 날 무시했잖아.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지. 내가 고졸인 건 사실이잖아.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이미 정이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이는 정말 능력 있어. 같이 일하면 배울 게 많더라. 그래서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야?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왔어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한계예요. 더는 못 참겠어요. 10개월.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서연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새벽 3시,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지원과의 술자리 때문이겠죠. 요즘 그는 매일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10개월 만에 귀환이었어요. 200층 펜트하우스요. 보안 요원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찾았으니까요. 성함이 박서연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그녀의 얼굴을 인식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2개월을 못 채우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0개월 전 그대로였죠. 서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내리자 금고가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봉인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버드 건축대학원 박사 학위증, 수천억 자산의 증명서, 강남 빌딩 7채의 소유권 문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특히 학위증을 볼 때는 눈물이 났어요. 이걸 보여줬다면 영숙이 날 그렇게 무시했을까? 도연이 날 부끄러워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 서연이에요. 아가씨, 정말 아가씨세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네, 지금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30분 안에 올 수 있나요?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영숙의 부동산 학원도 있겠죠. 이제 시작이야. 날 그렇게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30분 후 김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김 비서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초췌한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날 거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학원 아시죠? 네, 강남에서 꽤 유명한 곳이죠. 그 건물 전체를 사고 싶어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김 비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연과 지원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불륜 증거를 찾아주세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팀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달에 K타워 재개발 브리핑을 열 거예요. 부동산 업계 전체를 초대하는 대규모 행사로요. K타워라면 저희가 작년에 인수한 그 빌딩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겉으로는 재개발 설명회지만 사실은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는 무대가 될 거예요. 일주일 후, 김 비서가 보고를 위해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아가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건넸어요. 영숙 씨의 학원 건물은 이미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쪽은 모르고 있죠. 좋아요. 계속 모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서류철이었습니다. 서연이 펼쳐보니 도연과 지원의 불륜 증거가 가득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증거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어요. K타워 브리핑은 언제로 잡았나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초대장은 부동산 업계 주요 인사 50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물론 영숙 씨와 그녀의 모임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서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을 위해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입을 드렸어요. 10개월 동안 촌스럽다고 무시당했으니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죠. 한편 영숙의 부동산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보고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나가라고 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계약서를 확인해봐. 하지만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계약서에 있던 작은 조항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읽어온 학원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우편으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K타워 재개발 프로젝트 브리핑에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15일 오후 3시. 장소 K타워 그랜드 볼룸. 주최 K그룹. 영숙은 초대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K그룹? 작년에 갑자기 나타난 그 투자회사?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학원 문제가 더 급했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숙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죠.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울게 될 테니까. 도연이 늦게 들어와 지원 냄새를 풍길 때도 참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서연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어디가? 도연이 물었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올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죠. 서연이 향한 곳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끝낼 날이었으니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3시간의 변신 끝에 거울에 비친 서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검은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이게 진짜 나야. 박 회장의 상속녀, 하버드 박사 박서연.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시간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죠.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리무진에 오르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처럼 푸른 하늘이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요. 차가 K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동산 업계의 거물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어머, 저게 누구야? K그룹 대표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걸었어요. 10개월 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그랜드 볼룸 뒤쪽에서 영숙과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K타워 그랜드 볼룸.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부동산 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죠. 신비로운 K그룹의 정체가 무엇인지. 영숙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학원 건물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엄마, 왜 이런 데 왔어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K그룹이 우리 건물을 산 회사일지도 몰라. 그때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K타워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할 K그룹의 대표이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당당한 어깨, 완벽한 자태.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 도연도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의 서연은 10개월 전에 그 서연이 아니었어요. 겁에 질린 시골 며느리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죠.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그룹 대표이사 박서연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서연? 성이 박씨? 오늘 여러분께 K타워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전에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하버드 박사? 그 다음 사진. 세계적인 건축학회에서 발표하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MIT와 옥스퍼드에서 초청 강연을 했고 국제 건축상을 3번 수상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고졸이라고 했잖아. 서연이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미소가 서연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떴어요. 박 회장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고 박준호 회장의 손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회장님 손녀라고? 그럼 그 수천억 재산의 상속자? 왜 이제까지 숨겼던 거야?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1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죠.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어요. 월세 원룸의 초라한 모습,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 서연, 그리고 시댁에서 설거지하는 모습까지. 저는 고졸 행세를 하며 평범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서연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전라도 총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학력이 없다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매일 모욕을 줬죠.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숙이 친구들 앞에서 서연을 무시하는 장면. 우리 며느리는 고졸이지만 착해요. 시골 애들이 원래 부지런하잖아.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어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 내가 낄 대화가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연과 지원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불륜까지 저질렀죠.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런 대단한 막장 드라마네.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제 K그룹은 강남의 영숙 부동산 학원이 있는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임대계약 위반으로 영숙 씨의 학원 운영권을 박탈합니다. 안 돼. 영숙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 이도현 씨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법률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20억을 청구합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2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셨으니까요. 뭐? 영숙과 도연이 동시에 외쳤어요. 1년 계약 결혼각서 기억하시죠?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혼 시 위자료 연대보증 조항이. 영숙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서연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10개월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학력으로, 지역으로,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셨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영숙이 쓰러졌습니다. 엄마. 도연이 달려갔지만 영숙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를 불러.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했어요. 무대로 돌아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다시 주목했어요. K그룹은 오늘부로 지역균형발전재단을 설립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00억을 기부하여 지방 출신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학력과 지역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했어요.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이제는 제 꿈이기도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박서연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10개월의 경험을 책으로 내실 계획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앞을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연 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도연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보다 약한 존재를 사랑한 거였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아니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더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서연은 도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김 비서님. 차에 오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개월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죠. 진짜 박서연으로 사는 삶이.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법원 건물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오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서연 대표 대 이도현 씨 이혼 소송 판결이 곧 나옵니다. 법정안.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도연과 영숙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박서연과 피고 이도연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영숙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님, 도연이 벌떡 일어섰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어머니 박영숙 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같은 책임을 집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억.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서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죠. 한편 법원 뒤편에서는 영숙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영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20억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죠. 그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2년 후 서울 강남의 최고층 빌딩 K그룹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K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되었죠. 최상층 회장실. 서연은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죠. 대표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말씀하세요. 지역균형발전재단의 올해 선발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에서 500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요. 선발된 청년들 명단을 보여주세요. 서류를 넘기며 서연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었어요.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다양했죠. 이 친구는 광주에서 올라온 고졸이네요.
네, 성적은 부족하지만 성실함이 돋보여 선발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학력보다 중요한 건 열정과 성실함이니까요. 그녀는 2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시절을.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막을 테니까. 그리고 대표님, 오늘 오후에 한 분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누구죠? 이도현 씨입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거절하세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현.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도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했죠. 또 떨어졌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광고회사에서 해고된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업계에 소문이 다 퍼진 탓이었죠. 재벌가 며느리를 무시하다가 망한 남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아, 나야. 어머니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도 빚쟁이들이 왔었어. 이번 달 이자도 못 내면 큰일이야.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번 돈은 생활비로도 부족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서연이를 그렇게 대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쓸쓸한 봄비였어요. 한편 경상북도의 한 작은 도시, 허름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영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강남 부동산 업계의 여왕이었지만 이제는 시골 도시의 말단 직원이었죠. 아줌마, 이 서류 복사 좀 해와요. 젊은 사장이 반말로 지시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복사를 하면서 영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부동산 모임을 주도하던 시절, 며느리를 무시하고 깔보던 시절,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죠. 서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학력과 지역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줌마, 손님 왔어요. 사장의 목소리에 영숙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10월의 어느 날, 서연은 강원도의 한산 중턱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거였죠. 하얀 국화를 묘비 앞에 놓고 서연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반겨주는 것 같았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1년, 아니 10개월 동안 평범하게 살았죠. 서연은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도 했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묘비를 쓰다듬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깨달았어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일어서며 서연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주목했어요. K그룹은 앞으로 3년간 1,000억을 추가로 투자해 차별 없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학력, 지역,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사셨죠. 장래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10개월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누구도 출신 때문에, 학력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의외의 대답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원망보다는 연민이 들어요. 편견에 갇혀 살아가는 그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숙한 대답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3년 전 도연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서연 대표님이신가요?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수줍은 표정이었죠. 네, 맞아요. 아, 정말 대표님이시구나. 저는 작년에 재단 지원을 받은 김미영이라고 해요. 여성의 얼굴에 감격이 가득했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고졸이었는데 대표님 덕분에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지금은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고요. 서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대표님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깊이 인사하고 뛰어갔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거구나.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진정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서연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